레이저 대무기 블럭1 청광의 개발 성과는 우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군이 주관하는 시험평가를 통해 개발 성공한 세계 최초의 장비가 되겠으며,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다른 선진국과의 레이저 무기 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군은 북한의 무인기라든지 드론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현재 선진국들이 개발 중에 있어 구매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드론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대드론 체계인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 역시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무기체계인 청공2만 보더라도 높은 기술력으로 잘 개발하고 군에서 운용하면서 사우디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수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역시 향후에 군이 운용하면서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며 K 방산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기술을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돋보기를 이용한 낙엽 태우기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누구나 큰 돋보기를 이용해서 낙엽에 햇빛을 모아 태워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태양열과 돋보기는 레이저 무기이며 낙엽은 레이저 무기가 대상으로 하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낙엽이 잘 타려면 태양열이 일단 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돋보기가 커야 됩니다. 또한 이 돋보기를 잡고 있는 손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만 낙엽의 한 지점에 빛이 모여 열로 낙엽이 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레이저 무기 역시 강한 출력을 갖는 레이저 발생 장치가 있어야 하며, 또한 발생된 레이저가 표적에 잘 집속되어 떨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내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레이저로 만들어주는 레이저 발생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저를 표적까지 떨리지 않고 정밀하게 집속해주는 레이저 발사 기술, 그리고 이런 모든 기술들을 통합하여 무기화시키는 체계 통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레이저의 무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레이저 발생 장치에서 만들어지는 레이저의 출력을 올려줘야 합니다. 레이저는 하나의 레이저 빔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레이저 발생 장치의 안을 살펴보면 단위 모듈이라고 하는 작은 레이저 소스가 여러 개 묶여서 한 개의 빔을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빔의 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레이저를 단위 모듈에서 만들어진 레이저를 잘 묶어줘야 하는데요. 레이저 빔을 묶는 방식은 빔 중첩 방식, 파장 제어 방식, 위상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빔 중첩 방식은 말 그대로 표적에서 레이저 빔을 여러 개를 쏴서 중첩시키는 방식이 되겠고, 파장 제어 방식은 단위 모듈의 다양한 파장을 회절격자라고 하는 부품을 이용하여 한 개의 빔으로 묶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상 제어 방식은 단위 모듈의 각각의 위상을 표적에서 측정하여 표적의 위상을 실시간으로 측정,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빔 결합이나 파장 제어 방식보다 훨씬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하며 매우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상 제어 방식은 레이저 기술 선도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기타 레이저 선진국들도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성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레이저의 조준 정확도를 정밀하게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레이저의 조준 정확도는 마이크로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10마이크로라디안은 1km 거리에서 약 1cm의 오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마이크로라디안은 1km에서 2cm의 오차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최대한 낮춰주면 낮춰줄수록 이 무기체계의 정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조준 정확도는 근거리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작은 오차도 상당히 큰 조준 오차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출력이 향상되면서 이와 비례하여 조준 정확도를 낮추는 기술 개발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이저가 대기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위란을 극복하거나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대기위란 효과는 레이저가 난류 등으로 불안정한 대기를 통과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여름철 아스팔트 위에 아지랭이가 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들이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난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대기를 통과하면서 정원 형태의 레이저가 찌그러지면서 그 성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고온의 열을 갖고 있는 레이저가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에 있는 물방울이 데펴지는 열적 변형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적 변형 현상을 겪으면서 레이저 빔이 찌그러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표적에서 레이저 빔의 성능이 100% 발휘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런 열적 변형 현상 역시 레이저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용화, 경량화, 전원 공급, 열 관리, 신뢰성 확보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레이저는 출력이 올라갈수록 사거리가 길어지며 보다 다양한 표적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저 발생 장치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무거워지며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무기 체계 내 레이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개발 최선도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2020년 국방성에서 레이저 출력을 3단계로 단계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일단 올해까지 10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후 25년부터 30년까지는 200에서 500kW, 그리고 30년대 이후로는 메가와트의 출력을 달성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수십 킬로와트에서 100kW 이내의 지상 플랫폼 위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는 세계 약 7위권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으며 1위인 미국과 2위부터 7위까지의 기술 격차는 매우 크지만 2위부터 7위까지의 기술 수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향후 5년 내에 세계 5위권 내 또는 3위권 내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함께 레이저 광원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 100kW 출력을 내는 레이저 광원을 개발해야 되겠고, 이와 더불어 300kW, 500kW, 메가와트까지 갈 수 있는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레이저 무기는 기술로 봤을 때 지상 무기 체계, 함정, 항공기, 우주 무기 순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반 무기 체계들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기 위한 기술들 역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레이저에 대한 기사를 보시면 언론 보도에서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함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한국 지형에 맞는, 그리고 우리 군의 필요에 맞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모든 일련의 프로젝트를 총망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개발된 레이저 무기가 항공에서, 그리고 장차 우주에서도 활용되는 날이 앞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